안녕하세요. 오구만다의 오금입니다. 저희 영상이 되게 더디게 올라오죠. 네, 영상이 더디게 올라오는 이유가 저희 친구가 귀농을 하면 그 귀농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찍어서 올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그 목적으로 이 채널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농지를 구하는 과정이 너무 험난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더디게 돼버렸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은 저희가 안 올리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좀 올리게 됐어요. 저희 친구가 저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지금 한 4년, 5년째 되고 있는데 청년 창업농을 준비를 하면서 그 준비하는 시간이 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3년 걸렸거든요. 청년 창업농에 청년 스마트팜 시설 자금이 30억까지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업 관련 고등학교 또는 농업 관련 대학교 아니면은 스마트팜 밸리 뭐 밀양이나 상주나 뭐 전북 김제 뭐 이런 쪽에서 교육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1년 이상 교육을 받아야지만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는 청년 스마트팜 시설 자금을 받기 위해서 편입을 해서 농업 관련 학과 졸업을 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 기농 기촌 청년 기농하는 그 5억짜리 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금을 받으려면은 경쟁이 또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아야지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자격증하고 이런 거를 시설 자금을 받는데 한 400시간 정도를 할애를 해가지고 자격을 취득을 했고요. 준비 기간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24년에 선정이 돼가지고 4월 말에 이제 그 발표가 난다고 들었거든요. 4월 6일인가 뭐 하여튼 그때쯤에 면접을 보러 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 이제 면접을 다 보고 나서 4월 말경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선정된 친구들이 우리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청년 기농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땅을 구입하는 그 경쟁자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저희가 농지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농지를 4월 말경부터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2달 전부터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해가지고 구정이 끝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김해에 있는 땅이라는 땅은 다 보고 다닌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 찾아봤는데 찾다가 없어가지고 벼룩신문부터 시작해서 교차로 별의별 걸 다 뒤졌습니다. 이제 저희 계획은 4월 말경에 땅을 선정을 해놓고 5월 중에 계약을 해서 6월 중에 농지 등록이 되면 이제 대출 나오는데 3주가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농지를 등록을 하고 이 농지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제 스마트팜 자금 신청을 한 10억 정도 10억까지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7월 8월 중에 스마트팜 자금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확정하는데 또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한 2달 정도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이제 9월 중에 스마트팜 자금 확정이 되면은 10월이나 11월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엄청 서둘렀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땅을 몇 군데를 많이 알아봤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근데 저희가 이제 원했던 땅의 농지의 구매 기준을 좀 선정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버스 인입이 좀 가능한 도로였으면 좋겠다. 단체로 관람하시는 분도 있고 체험 활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버스 인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보면은 물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비가 비싸더라도 상수도를 썼으면 했거든요. 근데 상수도 비용이 1년에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도로 차라리 깨끗한 물을 쓰겠다라고 해서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 농지를 찾았고, 그리고 김해가 생각보다 축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사 냄새가 최소화되는 곳.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체험 활동하러 오시거나 농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축사 냄새가 나면은 좀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축사 냄새가 거의 없는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땅을 구매를 하더라도 다 빚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기 위해서 최대한 가격이 저렴한 곳을 찾았는데, 그때 당시에 평당 기본 30만 원 정도가 평균이더라고요. 뭐 조금 싼 데는 28만 원도 있었고, 조금 더 위치가 괜찮다라고 하는 데는 평당 50에서 뭐 60까지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땅을 한 군데 찾았어요. 제가 땅을 보러 다닌 것만 해도 한 70곳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김해 김씨 문중 토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여기가 어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찾은 땅이 여기 김해 한림변에 테레리라고 하는 동네예요. 여기 동네가 딱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가 났습니다. 저희가 찾은 곳이 여기였습니다. 화포천 습지 생태공원. 여기에 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생태학습장이 있고, 또 이쪽에도 여기도 이제 체험농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찾은 땅이 여기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었고, 여기도 나와 있었고, 뭐 다른 데도 몇 군데 나와 있었는데, 이 땅이 가격이 저렴했어요.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그냥 다른 데보다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근데 저렴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모 반듯하지 않잖아요. 네모 반듯하지 않아서 이 땅을 하우스를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약 700평 정도? 그게 맥시멈 정도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저희가 계약을 하기로 하고, 문제는 뭐였냐면은 여기가 김해김씨 뭐 파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김해김씨 문중 땅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처음 본 게 5월 1일입니다. 1일. 아마 4월 30일 날 제가 벼룩시장에 있는 거를 보고, 벼룩신문인가 교차로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걸 보고 금액이 워낙 싸길래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해서 5월 1일 날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올려놓은 그 부동산에다가 전화를 했죠. 당연히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판매를 하긴 하는데, 이게 문중 땅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문중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 땅을 구매를 한다라는 저희가 의사를 밝혔고, 저쪽에서도 판매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문자를 보니까 저하고 그 부동산하고 이제 얘기했던 문자를 보니까 중간에 한번 만났어요. 그 부동산하고 한 두어 번 정도 만나서 이 땅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진행 사항이 5월 29일 날 진행 사항이 안 되면 제가 포기를 하겠다. 우리가 이 땅을 포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6월 4일이죠. 그 문중에서 연락이 왔다고, 회의한 뒤에 매매하는 걸로 됐다라고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1일쯤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언제 매매를 할 건지 그 계약을 하자고 이제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6월 중순쯤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는 과정도 참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예, 그리고 법무사를 저희 보고 데려오라고 하더라고요. 법무사를 왜 저희가 데려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편한 법무사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서 계약하는 날에 법무사하고 만났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계약금을 이제 토지 매매에 한 5%, 뭐 통상적으로 10%를 하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냥 5%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10%를 다 준비하겠다.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때 방문을 했을 때 거기 문중 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뭐 부산의 무슨 대학교의 특임 교수였고 그 문중 사람들이 한 4-5명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저희를 무슨 그 뭐 동네 꼬마 취급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참았어요. 참아야죠. 땅을 구입할 때까지는 어쩌겠습니까? 참아야지. 너무 좀 부동산 사장님도 그렇고 거기 문중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들을 앉혀놓고 아니 무슨 그렇게 자기 자랑들을 하는지 김해 김씨 문중이 얼마나 대단한 문중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때 생각하면은 아직도 좀 많이 화가 나거든요. 제가 저희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참자. 일단 땅을 확보할 때까지는 참자. 부동산 계약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굉장히 무례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참고요. 네, 우리 친구도 참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부동산 등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등기를 새로 발급을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 그러길래 알겠다 그랬어요. 6월 27일 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쯤 전화를 해서 거의 한 달이 지나가는데 왜 연락이 없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6월 27일 날 아직까지 등기가 발급이 안 됐다고 좀 기다리래요. 네, 알겠다 그랬어요 또. 그래서 7월 9일 날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금 변호사한테 의뢰해가지고 뭐 문중 거를 뭐 이렇게 되찾고 있는데 문중 회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한테 굳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문중 회장님이 뭘 고생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저희가 뭐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매매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서류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 서류가 있어야지만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건 챙겨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고생하신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제 그래서 또 기다렸어요. 7월 9일 날 연락을 했다가 7월 16일 날 이제 문중 토지가 다 정리가 됐다고 저한테 연락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7일 날 연락을 했습니다. 7월 17일. 저희가 몇 개월을 이제 기다렸냐면 거의 2달을 기다린 거예요. 2달을. 2달을 기다리고 나서 그다음 이제 날짜를 잡더라고요. 8월 7일 날 계약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8월 7일 날 계약을 할 거를 염두하고 저희도 이게 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일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부러 그 8월 7일을 피해 가지고 장거리 출장이 있었는데 근데 8월 5일 날까지도 시간을 안 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8월 5일 날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8월 5일 날 문자를 드렸더니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매매를 무기한 연기해달라. 무기한.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이사 중에 한 분이 심하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하게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이해합니다. 제가 그래서 무기한 연기보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어차피 매매를 할 거니까 먼저 임대계약을 합시다. 15년 임대계약을 하고 저희가 나중에 매매를 내년이든 뭐 그 이사님을 설득하는 시간 동안 매매를 내년에 하든 내후년에 하든 그때 매매하면 되고 먼저 임대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문중에 있는 사람이 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 그리고 그 이사 중에 한 분이 반대를 하는 게 금액을 너무 싸게 판다는 거예요. 그 제가 봐도 금액은 저렴했습니다. 근데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땅이 모양이 저렇게 삼각형 모양이다 보니까 이제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감안을 한 겁니다. 저희는 저 삼각형 땅에 700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다른 농사를 짓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말이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그 교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명예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자기는 이 이사와 불찰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자기 입장을 이해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해 김씨 문중 회장님이 명예가 김해 김씨 문중 안에서 시끄러운 것보다
농사 지으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문중 내에서 욕을 먹더라도 애초에 저희한테 판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이, 금액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금액이 올라가면 이걸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금액이 올라가고 뭐 기한은 무기한으로 늘어나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일단 제가 그쪽에 문중의 회장이든 누구든 만나자 그랬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일단 얘기는 해보겠다. 그때 저희 만났을 때 저희한테는 명함을 아예 안 주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는 명함을 다 서로 나누면서 뭐 인사도 하시는데, 저희한테는 명함도 주시지도 않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뭐 저희들이 먼저 사무실 들어가니까 먼저 도착해 계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옆에 커피숍인가 뭐 거기서 차를 마시고 계시다가 저희들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니, 도착했으면 사무실에 앉아 계시면 되지. 자기가 뒤에 입장하는 뭐 이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한 약속은 좀 지키고 삽시다. 약속은. 김혜김 씨, 문중 어르신들, 그 양반하고 상놈의 차이가 뭐냐면은, 양반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이제는 저희들 보고 사라고 해도 안 사겠지만은, 그 김혜김 씨 문중 어르신들 좀 어른답게,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맞게 타인하고 약속을 했으면, 내가 욕먹는 게 싫어서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그렇게 간단하게 어기고, 그리고 약속을 어길 수도 있어요. 세상 일이 다 그렇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거는, 그거는 그 누구보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속을 못 지켰을 때는 최소한 전화를 직접 주시던지, 아니면 만나서 어느 정도의 미안함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면목이 없다. 그것도 뭐 저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부동산 아저씨한테 아유 내가 뭐 면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분이 뭐 대학 교수인가 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의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이런 영상을 올리기가 좀 그랬는데, 뭐 만나자고 해도 연락도 없고 뭐 답도 없고 그러시니까, 저희들과 같이 이런 일이 없도록 계약하실 때 문서로 좀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말고도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처음에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으셨다가 가서 계약을 하려고 시도를 하니 금액을 또 올리시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허위 매물입니다. 제가 앞전에 외식업을 할 때 그때 부동산하고는 거래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보증금에 대한 허위 매물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많이 있었던 거를 봤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을 잘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이분들은 뭐 자기네들 뭐 김혜김 씨 문중이고 문중 사람들이 돼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하더니 뭐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계약하실 때 잘 알아보시고, 저희들 이것 때문에 시간을 3개월 이상 소비를 했고요. 이 3개월이 늦어지면서 저희들 올해는 농사 짓기가 아마 어려워지지 않았나, 내년에 다시 넘어가야지 이 사업을 준비를 하는 게 순조로울 것 같아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또 낭비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힘드네요.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지만은 우리 친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시작부터 어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농사하러 들어오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시 토지는 또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